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이웃이지만 오랫동안 노년 건강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이자 생활정보 전달자입니다. 오늘은 근육이 빠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계단이 힘들거나 옷이 헐렁해진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근육이 줄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내일 아침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나 비싼 보충제 없이도 우리 밥상에 있는 음식만으로 얼마든지 근육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정말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고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다면 그냥 나이 탓만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체중계 숫자만 보고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중은 그대로라 안심할 수 있지만 사실 몸속에서는 조용히 근육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최근 71세 은퇴 공무원 김노아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바지가 헐렁해지는 걸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바디 결과를 보니 불과 석 달 만에 근육이 2kg이나 줄고 지방은 그만큼 늘어나 있었습니다. 체중은 변화가 없었지만 몸의 구성 성분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그때서야 왜 계단이 힘들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워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1시간도 걷더니 산책했는데 이제는 20분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장보기도 힘들어져서 한 번에 많이 사지 못하고 여러 번 나눠서 사야 했죠. 심지어 좋아하던 등산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이런 신체적 변화보다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생활하지 못하니까 우울감도 느끼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바꿔버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근육은 단순히 힘만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면역력 유지, 균형 잡기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감기도 잘 걸리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찝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거울 속 어깨 라인과 허벅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옷이 헐렁하거나 계단 한 층이 벅차다면 신호를 놓치지 말고 바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1년에 근육량이 1에서 2%씩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김노아 씨처럼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으로는 이번 주에 거울 앞에서 어깨와 허벅지 라인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계단 한 층 테스트를 해보며 숨이 차는지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입던 옷이 어떻게 맞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고기를 잘 먹는데 왜 근육이 빠질까라고 물으십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해답은 단백질의 양과 타이밍에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처럼 흡수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단백질은 한 번에 25에서 30g 이상 섭취해도 몸이 다 쓰지 못합니다. 마치 작은 컵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부으면 넘쳐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결국 나눠 먹기가 핵심입니다. 이런 문제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오혜진 씨는 아침엔 빵과 커피만, 점심엔 간단한 국수나 김밥, 그리고 저녁에 고기를 몰아서 드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식사 패턴이죠. 그분도 저녁에 고기를 충분히 드시니까 단백질은 문제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상자를 들 힘도 없고 계단도 오르기 힘들어졌죠. 손목 힘이 약해져서 병뚜껑을 따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휘청거리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혈중 단백질 수치가 정상 범위 하한선에 있었고 근육량도 또래에 비해 현저히 적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 종일 단백질 공급이 불규칙해서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식사 패턴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와 우유, 점심에는 두부찌개나 생선구이,
저녁에는 적당한 양의 고기나 콩류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또한 운동 직후에는 그릭 요거트나 두유로 간단히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4주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6주 만에 악력이 돌아오고 보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져서 잠도 깊게 자고 소화도 훨씬 잘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이처럼 하루 필요 단백질은 체중 킬로그램 수만큼, 예컨대 몸무게가 65kg이면 최소 65g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한 번에 몰아먹으면 절반은 소화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하루 3번, 규칙적으로 그리고 소화 잘 되는 형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데 이 시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근육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천 팁으로는 휴대폰 알람을 아침, 점심, 저녁 단백질 알림으로 설정해 보세요. 또 운동 직후 30분 안에 요거트나 두유 1컵 정도의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그리고 몇 끼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하면 흔히 소고기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가격도 부담이고 나이가 들면 소화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 비싼 고기 대신 우리 전통 밥상에서 더 좋은 단백질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다행히 우리 밥상에는 훨씬 효율적인 단백질 식품이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태, 멸치 같은 건어류는 수분이 빠져 단백질이 80%까지 농축되어 있습니다. 같은 양의 소고기보다 훨씬 밀도가 높습니다. 발효 콩가루나 청국장 가루는 단백질 분자가 잘게 쪼개져 위에 부담을 덜 주면서 흡수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드셔온 검증된 영양식품들이기도 하죠. 이런 전통식품의 힘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74세 전기기술자 출신 박문석 씨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셨어요. 근육이 빠지는 걸 느끼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 늘 소고기를 찾았는데 기름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게다가 한 달 고기값만 해도 상당한 부담이었죠. 그분의 부인이 먼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황태포를 우린 국물에 두부를 넣어 간단한 국을 끓여주시고 점심에는 멸치볶음이나 잔멸치를 넣은 볶음밥을 해주셨어요. 저녁에는 청국장찌개나 발효 콩가루를 넣은 두유를 마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박문석 씨도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소화가 훨씬 편해졌어요. 소고기를 먹을 때처럼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부터는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지 않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았어요.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3층까지 올라가면 헉헉거렸는데 이제는 숨이 크게 차지 않았어요. 무거운 공구함을 들고 이동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가계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었어요. 한 달 식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많습니다. 두부나 렌틸콩,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소화 잘 되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특히 고등어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류 중에서도 렌틸콩은 특별합니다. 삶는 시간도 짧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소화가 잘 됩니다. 카레나 스프에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또한 우리나라 전통 장류인 된장이나 청국장도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답은 우리 집 밥상에 이미 있던 거였습니다. 꾸준히 번갈아 챙기면 비싼 보충제나 고기 없이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전통식품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전체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천 팁으로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황태국, 멸치볶음, 고등어 중 하나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또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에 발효 콩가루와 견과류를 곁들이면 단백질을 훨씬 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두부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우리 전통 음식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법을 바꾸고 거기에 아주 간단한 운동만 더해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혹시 헬스장에 가야만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핵심은 무리하지 않고 끊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간단한 운동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66세 서점 주인 이난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직업 특성상 다리와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오후만 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책을 나르는 일도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2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숨이 심하게 차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뭔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헬스장에 다닐 시간도 여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런 곳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건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이었습니다. 물병 2개를 덤벨 삼아서 스쿼트와 벽푸시업을 주 4회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스쿼트 10개만 해도 다리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습니다. 운동 직후에는 항상 그릭 요거트를 한 컵 먹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놀라운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고 2주 후에는 오후에도 다리가 덜 피곤했어요. 3주 정도 지나니 무거운 책상자를 옮기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한 달 뒤에는 예전에 힘들던 2층 계단을 거뜬히 오르게 되었고 거울 속 어깨 라인이 다시 살아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자신감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더 활기차졌고 일하는 내내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분은 이제 매일 아침 이 간단한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근육 합성에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 직후 30분에서 1시간은 골든타임으로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장 잘 흡수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효과가 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가벼운 근력 운동 15분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벽푸시업, 발뒤꿈치 들기 같은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운동들은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할 수 있어서 지속하기가 쉬워요. 특히 의자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주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벽푸시업은 팔과 가슴, 어깨 근육을 키워주고 발뒤꿈치 들기는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전신 근력이 고르게 발달합니다. 꾸준히 하면 불과 4에서 6주 만에 계단이 덜 힘들고 3개월이면 근육량 수치까지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실천 팁으로는 주 3회 15분 루틴을 실천하세요. 의자 스쿼트 10에서 15개, 벽푸시업 10개, 발뒤꿈치 들기 2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 후에는 두유나 요거트, 두부 같은 단백질 15에서 20g을 바로 보충하세요. 그리고 달력에 운동한 날짜를 체크해서 성취감을 느끼시는 것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주민등록증 나이가 진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 건강 나이는 근육이 결정합니다. 근육이 줄면 생활 반경도 자신감도 함께 줄어듭니다. 반대로 근육이 늘면 표정과 사회활동까지 달라집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78세 장미자 씨는 30년째 지역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노래를 정말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3번씩 연습에 참여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공연도 하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1시간 이상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합창 연습 중에 다리가 떨리고 심지어 중간에 앉아서 쉬어야 할 때도 있었죠. 다른 단원들에게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합창단 활동을 포기하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합창단의 한 선생님이 근력 운동과 단백질 보충을 권해주셨어요. 장미자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계란과 우유, 점심에는 두부나 생선, 저녁에는 콩나물국이나 황태국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 집에서 15분씩 간단한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한 달 후에는 집안일을 할 때도 덜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6주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합창 연습에서 1시간 동안 서 있어도 다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합창 연습뿐만 아니라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40분 이상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장에 가서 장을 봐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환해지고 다시 젊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존감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합창단에서도 다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그분은 이제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근육은 노화로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면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자극을 주면 근육은 다시 자랄 수 있어요. 이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전통 음식과 꾸준한 습관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늘 먹던 음식들과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엔 요거트와 콩가루, 점심엔 두부와 생선, 저녁엔 따뜻한 황태국. 여기에 가벼운 근력 운동만 더하면 누구든 건강한 노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선택이 진짜 나이를 결정합니다. 실천 팁으로는 달력에 하루 단백질과 운동 체크 표시를 해보세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웃이나 손주와 주 2회 함께 걷기 약속을 잡아 지속성을 유지하세요. 함께하면 더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근육은 나이와 함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서 어깨와 다리를 바라보세요. 오늘부터 단백질을 나눠 먹고 작은 근력 운동을 실천하세요. 한 달 후에는 계단이 덜 힘들고 3달 후에는 거울 속 어깨 라인이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6달 후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지셨어요? 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겁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보충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밥상에 있는 황태, 멸치, 두부,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15분 운동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계속하는 끈기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나이는 근육이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힘차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끝으로 지혜로운 정보였다면 저희 지혜로 찾는 건강의 구독 설정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지혜로운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